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2차 전지 섹터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주도주 변환 가능성으로서요 반도체와 바이오주 관련 상승이 기대되는 유망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지수가 0.5% 상승, 나스닥은요 1.9%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요, 이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이벤트에도요 마지막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기업의 호실적으로 인해서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있죠. 자, 특히요 유럽 증시의 독일 같은 경우에는 1.8% 지난주 동안 오르면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프랑스도요 지난 한 주 동안에 0.5% 상승을 했고 영국도 0.4%죠. 자,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국이 3.4%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글로벌 주요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국내 증시를 볼까요?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는 0.00, 그러니까 약보합으로 마감된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2.2% 낙폭이 심화됐죠. 자,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2차 전지 섹터의 변동성 확대에 휘둘리면서요. 코스닥 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에 고점과 저점을 하면은 이 변동폭이 8.3%다 휘둘리면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올해 들어서 2차 전지 섹터만 상승하는 왜곡된 주식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단기 낙폭 과대주 중심의 반등세가 나오겠지만은, 그렇죠? 결국은 지난번 2차 전지만 크게 올라갈 때 덜 빠지려고 했던 종목, 그렇죠? 그리고 이 외국인들 기관들의 덜 팔은, 그러니까 수급이 양호한 종목군들이 결국은 시장 주도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 자, 우리가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요, 한번 삼성 엔지니어링 볼까요? 이러한 종목들을 앞으로 잘 봐야 되는데, 저 화면에 보이는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이 지난주 초반과 지지난주에 2차 전지 섹터만 강하게 갈 때도, 그죠? 여타 종목들은 하락 종목이 많았어요. 근데도 이 종목은 안 빠진다. 하방 경직이다. 그리고 지수가 안정세가 되면서, 그죠? 목요일, 금요일 큰 폭으로 오름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종목을 보고 앞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종목은 바닥권에 많이 빠진 종목보다는 오히려 덜 빠진 종목에서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요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 자동차, 한번 반도체 한번 볼까요? 자, 2차 전지는 지난 수요일이죠. 19일날 장중 변동성이 엄청 커졌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고점과 저점이 하루 동안에 33%나 됐고요. 또 거래 대금이 5조 2천억이에요. 엄청난 거래대죠. 포스코 푸처엠도요 장중에 고점과 저가가 28%, 그리고 이 거래 대금이 3조 7천억. 즉 무슨 얘기냐면 원 없이 사고 원 없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과열이라는 말을 들 때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2차 전지주들, 그렇죠? 좀 조정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2차 전지에서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 우리가 소재주 그리고 이 장비주 말씀드렸는데 좀 폐배터리, 그러니까 성일 하이텍 정도는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자동차 쪽은 지난주에 이 기아와 현대차가 2분기 실적 나왔죠?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혼조세로 마감됐다는 얘기예요. 즉 그 얘기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죠? 좋은 얘기, 호재가 나면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나쁜 소식, 악재가 나오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악재가 나와도 안 빠진다는 얘기는 올라간다는 신호고,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조정, 하락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자동차들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최근에 이수장 증권TV에서 자율주행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저는 뭐 갖고 있는 물량은 좀 끌고 가도 현도오토에버 같은 경우가
예, 역사 고점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14만 원에 예, 전후에 있는데 저는 뭐 끌고 가도 되지 않나. 결국은 실적을 주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단순히 수급에 의해서 좀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서 당분간은 관망을 하되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끌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 영업 적자죠. 2조 9천억. 근데 고가의 DDR5라든지 HD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하반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더욱 높아졌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는 올해 고점을 돌파하는 강세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마이크론 주가가,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하락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랐다. 우리 국내 증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영향을 받는다. 왜? 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한 주 동안에 8.4%죠. 이러한 영향, 그죠? 그리고 DDR5라든지 아까 말한 이 인공지능 관련, 그죠? 엔비디아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띄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종목에서 이사장 증권집에서 그러니까 EUV 관련 종목으로 SNS텍, 그렇죠? 후공정으로 두산 테스나, DDR5로 아비코전자, 그리고 검사 장비 부품으로 ISG.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최근에 많이 간 종목들이 좀 쉬면서 순환매가 돈다라 했죠. 자, 이번 주에도요. 전공정 장비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순환매로 한 세 종목 말씀드렸어요. 올라갈 거. 못 올라간 종목 중에서 올라간 거. 원익 IPS 많이 올라갔죠. 리노 공업 좀 많이 올라갔어요. 네페스만 그냥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많이 간 종목은 좀 쉬면서 못 가는 종목도 끌어올리고, 또 이 종목이 올라가면은 또 먼저 갔던 종목이 쉬었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그렇죠? 선순환적인 상승세가 나온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뒤에 가서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가 변동성 확대 속에 좀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자리를 메꿀 섹터 쪽으로 좀 바이오 쪽으로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난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8%또 올라갔죠. 조금 그동안 소외에서 바이오주가 좀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최근에 좀 강조해뒀던 친환경 에너지, 풍력주의 SK오션 플랜트,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한화솔루션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27일날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약간 부진할 걸로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약세 보였어요. 아마 반등세가 좀 나오는데 아마 좀 시간은 필요해 보여서 이번 반등을 줄 때를 이용해서 뭐 한 절반 정도라든지 한번 줄여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바이오주와 반도체 이번 시간에는 좀 강조를 해 드릴 텐데요. 자,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가 올해 고점을 돌파한 이유는 바로 DDR5 메모리 반도체죠, 차세대. 그리고 HDM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 관련돼서 올라간 거다. 특히요, 이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가 5월 중순경에 호실적 인공지능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한 레벨이 됐죠. 근데 이 그동안에 반도체 주가 상승을 이 인공지능에 관해서 삼성전자가, 그렇죠? 올해 이 수주 규모가 한 2배 이상 증가할 걸로 본다고, 내년에는 생산 능력을 2배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죠. 자, SK 하이닉스도 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부분과 그래픽 부분에 DRAM 매출이 전체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렇죠? 올해 이 HBM과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하고 DDR5의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본다. 그러면 DDR5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종목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반도체 종목에서 지금 올해 고점이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종목들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이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갈 때 말씀드렸던 그 관련 종목 한미반도체 이쪽 이수페타시스 있죠? 그런 종목들은 많이 그냥 부담된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종목이 이오테크닉스였죠. 지금 역사적 신고가 특히 지난주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역사적 고점 돌파한 종목에 또 SNS텍 아까 말씀드렸죠? EUV 그죠? 이 블랭크 마스크하고 펠리크 EUV용으로 지금 개발의 거의 마지막에 단계에 왔다.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좋아진다. 우리가 SNS텍 추천할 당시에 실적과 EUV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역사적 고점 수준이 있죠. 실적. LOT 베쿰도 실적 때문에 역사적 고점. 자, 반도체 업황이 나쁜 건 다 알 겁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부분은 적자예요.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나쁜데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LOT 베쿰, 인공펌프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LOT 베쿰죠. 그리고 아비코 전자, 우리가 DDR5 전환해서 실적 좋아진다고 해서 아비코 전자 실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품주로 후공정 부품이죠. 소켓, ISC, M&A 관련주로 올라갔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올해 초에 강조해드렸던 6개 종목 중에 한 3-4개 종목이 여기서 신고가예요. ISC. 칩스 앤 미디어, 차량용 반도체 부각이죠. 실적이. 그러면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반도체 종목 관련 주들이 올해 실적이 다 작년 대비해서 감소해요. 그런데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 위주로 그리고 이 테마 쪽으로 좀 최근 부응하는 이 고대표든지 DDR5라든지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못했는데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은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죠. 우리가 소재 부품주로 원익 QNC 그리고 월덱스를 말씀드리죠. 원익 QNC 웨이퍼를 보호하는 소모성 부품인 커즈하고 산업용 이 세라믹 생산 업체로서요. 자, 증설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하고 대만 법인 같은 경우가 이 생산 능력이 국내는 한 9% 정도, 그리고 대만 법인은 한 50% 정도 증가할 걸로 보죠. 그리고 원익 QNC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이 지금 12개월 선행 PBR이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죠. 8.3배예요. 최근 3년 동안의 원익 QNC 평균 퍼가 13배다.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상당히 크게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저평가 수준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반도체 부품 업종 평균 주가 수익률이 14.9배. 그렇죠? 그러면 올라갈 폭이 많이 났다. 그러면 저는 이 원익 QNC 그리고 월덱스 역사적인 고점,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고점 돌파한 종목군들과 같이 실적이 좋아진다. 자, 원익 QNC 21년 868억 영업이익에서 작년에 1151억, 올해 1224억, 내년에 1547억. 월덱스 같은 경우는 여태껏 역선정한 적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원익 QNC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간 종목,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뭐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한미 반도체는 좀 한번 크게 뜨고 지금 한 보름 정도 조정받아서 한번 단기적인 욕심이 나는데 올라간 폭이 커서 아주 부담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요. 그렇죠? ISC도 지금 이렇게 크게 올라간 종목 지금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월덱스라든지 그죠? 원익 QNC 이러한 종목군들은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노려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그래서 원익 QNC, 저는 저평가가 있는 월덱스, 이러한 종목군들 같이 갖고,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지난 7월 1일부로 회비를 인상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할인했던 부분을 원위치 시킨 거죠. 근데,
기존 고객, 그러니까 지금 회원분이지만 이제 재계약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현대투자연구소의 회원이었던 분들이 다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기존 할인된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여기에 아래 회원 모집 문의 있죠? 전화번호 010-2420-6710으로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주도주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꽂히는 것이 바이오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중에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은 SK그룹 계열의 신약 개발 업체인데요. 이 뇌전증 질환 치료제, 이 혁신 신약 개발에 지금 집중을 하면서 방사선 의약품 치료제하고 표적 단백질 분해 그리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뇌전증 치료제인 세노바메이트가 미국 시장에서 처방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월간 처방 수가 22,000건을 넘어섰고, 그리고 한 2년 뒤인 내년이죠. 2024년에는 3만 건을 넘어설 걸로 전망이 돼요. 이 뇌전증 치료제인 이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그죠? 이 한국에서 개발을 해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그리고 자체 영업 조직을 통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유일한 의약품으로서요. 연간 매출 10억 달러 신약으로 성장이 기대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차세대 항암제로 이 방사선 의약품, 그렇죠? 이쪽에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장 규모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진다 그러죠. 이 시장 조사 업체인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방사선 치료제 시장 규모가 2021년 65억 달러, 한 8조 원 수준에서 2030년까지, 그죠? 한 14조, 그죠? 14조 원까지, 그러니까는 112억 달러까지 크게 성장을 할 거다라는 조선비즈에서 그런 기사도 있죠. 그래서 SK팜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150억 달러 가치를 지닌 세계 최고 수준의 빅 바이오텍으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우세해요. 자, 한번 볼까요? SK 바이오팜. 그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초반이라든지 그 전주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들이 크게 하락할 때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한 부분에서 단순히 6월달 고점 수준에서 쉬어가는 거다. 85,000원대에서 쉬어갔다가 지금 조정받는데 21선에서 지지를 받죠. 그죠? 26일 날, 그죠? 수요일이죠? 지지받고 다 모습인데, 자, 보면요. 이틀 한번 크게 떴어요. 그죠? 지난 7월 19일과 20날이죠. 크게 뜰 때 들어왔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조정을 하나 둘 셋 넷 다 6일 동안 봤는데 나오지가 않는다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수익 나는 것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크게 바닥에서 올라갈 때 많이 매수를 해서 올렸는데 고점에서 팔지 않았다는 얘기는 더 띄우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하나 조금 부족한 건 우리가 조정 마무리의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좀 빠졌죠. 저 거래량이 좀 더 감소를 하면 좋은데,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원체적 거래량이 좀 작은데, 저는 거래량이 최근에 제일 작은 데가 얼마입니까? 한 7만 주 정도, 그렇죠? 지난 금요일 날 거래량이 12만 주니까 좀 더 한번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8만 원 전후에서 조금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그렇죠? 한번 우리가 거래량이 크게 감소해서 7만 주 내외 감소할 때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이 한 30%,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나머지 물량을 사는 그러한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SK바이오팜 앞으로 성장성이 크게 주목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바이오 종목으로서요, ST팜인데 ST팜이 27일 날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1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나 감소했다. 실적 부진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태양광 업체 하나솔루션이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틀 연속 크게 하락했죠. 근데 ST팜은 ST팜 볼까요? 자, ST팜은 오히려 그죠? 주가가 27일 날 3.3% 뜨고 금요일 날도 강보합순 200원이 떴다. 즉 실적 부진이면서 더 크게 하락하고 졸졸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았다. 그런 심리면 잘 봐요. 자, 이렇게 안 빠지는 이유는 상반기는 부진했어요. 상반기 실적이 43억 밖에 안 되는데 올해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가 270억이다. 그러면 하반기에 2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좋아질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 부진한 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 상반기니까 지나갔죠. 지금 벌써 7월달 아닙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8월달 아닙니까, 이제 8월달 이제 7월 말에서 8월달 넘어가는데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 올 거, 주식은 앞서간다 그러죠. 주가는 그러한 부분에서 ST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동아약품, 이 만원선 있죠. 11,000원에 갔다가 9,000원 초반 내렸다가 그런 모습인데, 저는 만원 밑에서는 동아약품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죠. 그러면은 이 만원 밑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바이오 중에 차트 좀 완성도가 높고 수급적으로, 자, 차트 완성도나 수급적으로 보면은 기관의 매수세,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들이 강세를 보였을 때 남들 다 밀릴 때 빠지지 않았다. 그죠? 이 심리면이에요. 그러한 부분 알테오젠, 그리고 ST팜 관심 갖고 SK팜, SK바이오팜 거래가 10만 주 미만 나올 때 선침해 차원에서 한 30%, 그리고 거래량 증가가 터지면서 올라갈 때 나머지 물량 매수를 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풍력주죠. SK오션프렌드 우리가 아마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SK오션프렌드는 해상 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전문 업체인데요. 작년까지는 삼강 LNT였죠. 근데 SK그룹이 인수를 했어요. 시너지 효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덜 빠지고, 아까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렸듯이 덜 빠지고 수급이 양호한 종목에다 치고 간다 보시면 돼요. 자, 풍력은요, 이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2022년 55.7기가와트에서 2030년 228기가와트로 확장된다. 시장이 크게 뜬다네. 국내 해상풍력 시장도요, 2022년에 124.5메가와트인데 2030년에는 14.3기가와트, 그러니까 한 90배 정도 증가할 걸로 봐요. 특히 내년에 착공 예정인 신안 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한 400메가와트인데요. 여기에 이 SK오션이요, 기자재 수주가 기대가 된다 그러죠. 국내뿐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아시아 쪽에 대만이라든지 있는데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SK오션 프렌트로 SK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좀 뭐 미국 진출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이라든지 이 추가로 제조 기지를 만든다 그러죠. 지금 국내 50만 평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 기지를 건설 중인데, 그렇죠? 24년부터 완공되면은 실적이 크게 한다고, 또 해외 미국이라든지 또
예, 진출을 만들 거를 구상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이라든 유럽. 이러한 식으로 SK 오션 프렌트 실적 부분을 봐도요. 21년에 264억에서 작년에 719억, 올해 833억, 내년에 1000억대를 돌파가 기대가 된다라는 말이죠. 자, SK 오션 프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빠져요. 아까 말한 대로 삼성 엔진처럼 안 빠진다는 얘기는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급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올라갈 때 사 마시고요. 면은 우리가 막 올라가는 거 사면 한번 내 생각 반대로 빠져버리면, 내 생각 반대로 하면서 빠져버리면요, 타격이 커요. 8개를 놓치는데, 내가 3, 4일이라든지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대 이 정도면 조정이 마무리돼서 삼잖아요. 그래도 내 생각 반대로 간다 해도, 한번 빠졌던 부분에서 또 빠졌다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8기회를 한 번이라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 SK 오션 프렌트 저는 추격 매수보다는요, 뭐 21,000원대 수준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항상 말씀드린 주식 시장이 상당히 위험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도 더 위험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항상 조정받는 종목 위주로 우리가 조금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는 이제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부로 예전 가격대로 회복이죠. 6개월에 300, 1년에 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존 고객이라든지 아니면은 한 번이라도 현대투자연구소에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할인폭을 크게 지금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한번 뭐 제약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